하쌤입니다. 21년 7급 시험 자리성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숫자 감각을 익히거나 숫자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공식이나 이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죠. 어쨌든 자료 해석 문제는 통계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표에 있는 숫자를 빨리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 번호를 무시하는 경우 이 문제부터 다루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목을 읽고 단위 확인하고 가, 나, 다, 라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찾으라는 거죠. 자, 재정 자릿도 E보다 높은 지역은 ACF다. ACF. 그러면 E를 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ACF보다 값이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CF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은 65.7이죠. 그래서 65.7보다 값이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나 보면, 자, 시가와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시가와 면적 비율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 그러면 결국은 나가 이게 해당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나 값을 찾아라는 얘기죠.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자, 주택 노후화율 가장 높다. 그러면 이 값이죠. 그래서 자, 나에는 시가와 면적 비율 가운데 가장 적은 값 이것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시설수가 가장 적은 지역, 문화시설수 가장 적은 지역은 여기죠. 자, 체육시설수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순서를 빨리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세 번째 값보다는 적고, 이 값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자, 주택보급률, 라값을 찾으라는 거죠. 자, 낮은 지역은 B, C, D, F다. 그러면 B, C, D, F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이들 값은 어느 한쪽이 큽니다. 그럼 여기는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4개를 포함하는 것은 4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 문제 별다른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 감각을 익히거나 숫자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맞는 문제 유형이죠.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밑에 이와 같은 공식이 제시되어 있죠. 자,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값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답했죠. 4개 지자체 세종 제외한 3개에서 4월 4일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해당일 기준 이 공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자가격리자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보다 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에 따라서 전체를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공식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신규 인원이 많거나 해제 인원이 적거나 이와 같은 경우 수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신규, 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해제 이렇게 비교하면 B에서는 해제가 더 많죠. 그래서 전체 값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세종은 B가 되겠죠. 자, 밑에 을 답변을 보세요. 대전, 세종, 충북. 자, 자가격리자 비율이 1.8 이상이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4월 4일 이것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전체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서 문제 계산으로 푼다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A를 보세요. 자,
모니터 요원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값은 다 합쳐야 되는데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 합치면 17,000 정도 되죠. 그리고 자 900과 600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300이 남죠. 그리고 560과 646 서로 차감하면 얼마가 되죠? 100 정도 남죠. 그래서 여기에 40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18,000 이상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1.8배 이상 아니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밑에 값을 보세요. 자, 여기에는 4월 4일이라고 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고 있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율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분모값이 적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죠. 반대로 분자값은 상대적으로 클수록 전체값은 커집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얼마가 차이 나죠? 500 차이 나죠. 여기는 얼마? 100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나? D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대전은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충남이 되고 C는 충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죠.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하지 않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공식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자, 문제에서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겨우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자, 표 밑에 이와 같은 공식을 주고 있죠. 앞에서 봤던 A는 Y분의 X 이 공식이죠. 자,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값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21은 자, 이 값을 분모에 두고 이것을 X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X 값을 찾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블랭크 값은 이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자,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학생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죠. 대신에 디귿을 잘 봐야 합니다. 자,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자, 진술에서 국민총소득 대비랍니다. 그러면 이 국민총소득이 Y가 된다는 얘기죠. 공적개발 원조, 그러면 이 액수가 X가 되는 거죠. 이것이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0.61이죠. 그래서 Y값은 4,000 정도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독일이 30억 달러 증액한다니까 4,000분의 얼마죠? 여기에 3을 더하면 27.1이죠. 자, 이 비율값은 465, 24, 47, 28 그래서 0.7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진술이죠. 자, 방금 18번 문제와 12번 문제 두 개 차이점은 뭘까요? 앞에 18번 문제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12번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에서 빨리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을 찾아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죠.